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혼전 끝에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보수 진영 후보의 당선이어서 큰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보수 진영 무소속 후보 6명 등 7명이 출마한 창녕군수 보궐선거. 개표 중후반까지 무소속 성낙인, 박상재, 한종우 후보가 1위 자리를 바꿔가며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혼전 끝에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24.2%를 득표해 박상재 후보를 800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984년 창녕군 구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성낙인 당선인은 약 40년 만에 군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재선 경남도의원 출신인 성낙인 당선인은 오랜 행정 경험을 살려 군정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힘없이 달려가고 군정이 안정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 모든 것을 바쳐. 성 당선인은 헬스치유 산업벨트 육성과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아동병원 개설, 권역별 친환경 파크 골프장 개설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 무소속 후보들과 맞섰던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득표율 10.7%에 그쳤습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창녕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휘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득표율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성낙인 당선인의 보궐선거 출마에 따라 함께 치러진 창녕일 도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경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는 법안으로 지역 경제에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동원해 비수도권의 절실한 혜택을 삭제해버린 건데요. 지방 살리기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하자 비수도권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경남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2021년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됐다면 비수도권 기업은 과세표준 100억 원의 경우 20억 원을 내던 세금이 10억 원으로 300억 원은 66억에서 36억으로 법인세가 줄게 됩니다. 과세표준 10%를 세금으로 덜 내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나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이것이 이제 법인세 차등 적용처럼 이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법안은 2년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치다 비수도권의 절실한 혜택들이 사라진 상태로 지난달 수정됐습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국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방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지방 소멸을 두고 느끼는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국회의원과 정부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설득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의 또 다른 대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전소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해 발전소에 가까운 비수도권이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관문만 남겨둔 최종 단계까지 어렵게 올라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남에서는 10년 전부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3년 전 경남도시사가 도립역사관 건립을 공언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도 했는데요.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은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2013년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2천만 원을 기부한 고 김복득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이어 2019년 모금 활동이 시작됐고 이듬해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도립 역사관 건립을 공언했습니다. 곧이어 타당성 분석 1차 용역이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2차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가시화되는 듯하던 위안부 역사관은 민선 8기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1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 용역도 역사관 건립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구 용역 1차에서 나와서 거기 근거로 해서 위안부 역사관 건립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관 건립 추진위는 반발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민자사업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로 역사관 타당성을 따지기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2차 용역 과업 지시서에 용역의 목적이 역사관 건립 가능성 모색이라고 쓰여 있다며 경상남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일본과의 역사적 사건과 해소책이 제시된 뒤 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안 하고 싶은 혹은 안 하겠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남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단 1명.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첫걸음을 뗀 전국 첫 공립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1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유전자 변형 종자 논란으로 일주일 이상 출하가 중단됐던 주키니 호박이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보상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농산물 파쇄장에 주키니 호박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수조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이 폐기된 겁니다. 문제는 음성으로 확인돼 정식 출하가 허용된 농가입니다. 출하가 재개된 지난 3일 주키니 호박 70여 상자를 도매시장에 보낸 최현옥 씨는 10kg 한 상자당 7,000원을 받았습니다. 출하 중단 조치 전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자재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회사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못해요, 솔직하게. 이런 추세면은 진짜 아마 손 뜨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주키니 호박 10kg 한 상자당 평균 거래 가격은 1,980원. 9일 전 27,000원보다 6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8일 동안 판로가 막혔던 주키니 호박이 한꺼번에 도매시장에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토막 정도 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민의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보전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하 중단 기간 생산된 호박들도 여전히 농가에 보관돼 있습니다. 수확 직후 11kg까지 나갔던 주키니 호박 한 상자는 장기간 보관의 수분 증발로 무게가 1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다 농가에 보관된 호박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까지 전해지면서 일부 농민들이 출하했던 물량을 긴급히 회수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경비를 보지 말고 다시 거꾸로 내가 수송비를 줄 테니까 다시 갖고 내려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가지고 내려올 차가 있냐고 또. 이번 출하 중단 기간 정부는 상품성이 떨어진 호박도 보상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늑장 대처에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절기상 한식인 오늘도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만큼 요란스럽고 세찬 비는 아니겠고요. 오늘 밤 경남 전 지역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창원의 아침 기온 4도, 내륙은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우중충한 가운데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창원과 통영, 거제가 1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 9도, 합천 12도를 나타내고 있고 낮에는 함양 13도, 진주 1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동해남부 먼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거칠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남해상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은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천시에 거점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사천시 외래 산부인과 한 곳을 선정해 산부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이 24시간 진료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운영합니다. 또 함양군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의령과 함안 등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 임산부에게 한 차례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창원시가 방위산업기업인 EM코리아와 432억 원 신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EM코리아는 부품 생산시설 1개동을 증설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하고 창원시는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방산 항공 부품 기업인 EM코리아는 K9 자주포와 FA50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며 창원과 함안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특별 조례안은 경남도 산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바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